네, 우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넥스트 포레스터 포럼 대미를 장식하게 해주신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이 앞에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벙커 38.1, 네, 거창하게 제목은 정했습니다. 양양의 가치를 재조명하다. 네, 과연 저희는 재조명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어떤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떤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들이 나중에 성공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 혼자의 사업이 아니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제 윤진상 대표님이 계시고요. 이 벙커의 이제 실소유주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귀촌을 하셨고요, 양양으로. 그리고 16년도에 이제 바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귀촌을 하셨으니까 뭐 벌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하신 것이 표고 농사였습니다. 표고 농사를 하고 그리고 희망찬 귀촌, 산촌 생활로의 정착을 꿈꾸셨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디어에도 나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술 좋은 부부로 경제적 안정과 가족의 행복 둘 다 챙기는 이런 원대한 꿈을 꾸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서 그 양양 강현면 물감리라는 곳에 땅을 사셨어요. 표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사셨는데, 네, 그곳에 벙커가 덜컥. 동네 사람들은 얘기했죠. 표고 농사 짓기도 부족한 땅에 웬 벙커? 밀어버려. 잘못 샀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옆에 아직 나에게는 몇백 평의 땅이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잘 가꾸면 되지 않겠는가? 팠는데 타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이런 역경 따위 나의 열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그래, 파고 파다 보니 계속 나오네. 그래, 역시 잘못 샀다. 잘못 샀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좌절이었죠. 이런 좌절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벙커 38.1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섯 재배지를 구매했고 18년부터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양봉꿀을 채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년에 이 표고버섯만으로는 귀촌하신 분들이나 귀농인들 같은 어려움을 봉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농사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2차 가공 또는 상품 개발을 통해서 좀 추가 수익을 얻으시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벙커팜 38.1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셨고 카페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금 사업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시점에 저와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셨고 최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브랜드명을 벙커 38.1로 변경하고 시금 사업에서 공간 비즈니스로 사업 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네모칸을 쳐놓은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2019년입니다. 벙커팜을 처음 만들고 나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이거였죠. 양양의 청정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표고버섯, 벙커에서 즐기세요. 벙커가 있는 표고 농장, 벙커팜 38.1. 자, 뜬금없이 닭과 달걀을 그림을 얻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일단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시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죠.
이 고민을 저희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선택의 문제 기로에 섰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메인은 표고버섯이었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산품으로 하다 보니 표고버섯으로 가지고 좀 빵을 만들어 볼까요? 요즘 빵집 좀 잘 되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뭐 열쇠고리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 보고, 체험 뭐 여기저기 체험도 많이 하는데 표고버섯 따기 체험이나 양봉 꿀도 키우는데 양봉 체험도 괜찮지 않을까? 하다 보니 또 벙커가 생각이 나요. 이 벙커가 좀 아까운데 이게 부수기도 굉장히 힘들고 좀 이색적인 공간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벙커를 한번 카페로 만들어 볼까? 그리고 마을 분들은 벙커가 이제 굉장히 두꺼워서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고로도 활용도가 높으니 김치 한번 저장해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와인 저장해 보는 건 어때? 뭐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벤치마킹이라 그러죠. 살펴봤습니다. 먼저 체험부터 한번 보자. 자, 산촌뿐만 아니고요. 농촌, 산촌, 어촌, 강촌, 땡땡 체험 마을들 굉장히 많죠. 이 이미지가 아마 여러 지역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산촌에서의 체험 활동이라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표고버섯 따는 가족, 자원봉사도 하고요. 아름다운 숲속도 거닐고 귀촌 스테이, 뭐 산촌 스테이 이런 희망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 활동도 합니다.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벙커팜 38.1 그리고 이색적인 공간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었고요. 어떻게든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고 따기 체험도 해요 라는 상품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자, 특산품도 살펴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부분 지역 특산품 홈페이지나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리실 거고요. 네, 지역마다 어디 다 있죠. 무슨 특산품 사과, 어디 뭐 복숭아, 포도 이렇게 하면 일단 와인부터 만들고요. 네, 무슨 과자, 뭐 가공식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편의점에서 기업이랑 콜라보해서 나오는 상품들까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질 수 없다. 하나를 추가하자. 꿀 키우니 꿀도 넣자. 양봉꿀 특산품도 있어요. 이 얼마나 풍성한가.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보시듯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쿵 저리쿵. 아이템은 많은데 정리가 도통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의 지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우리가 닭이냐 달걀이냐, 그 지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네임이었던 벙커팜 38.1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벙커팜, 벙커와 팜, 네, 그 두 가지를 억지로 섞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진은 벙커 안에 실제로 있는 6개의 창문 중 창문의 이미지입니다. 이 창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마치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단절된 느낌. 그래서 윤지상 대표님이랑 근 한 3개월 동안을 소주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찾아낸 것은 표고버섯으로 아무리 가지고 얘기를 해도 풀리지 않던 것들이 어떤 하나의 한 파트였던 벙커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벙커를 가지고 뭘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의 본질이 벙커였고, 그래서 벙커의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지리적, 공간적 특성부터 하나하나 다 쪼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도출이 됐고, 그거를 묶어서 사업을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고버섯 왼쪽 편이 표고버섯 그 시즌 1이었다면 표고버섯이 메인이었다면 벙커는 한 파트였고요.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지 못한 채 혼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벙커라는 그 본질로 접근을 하자 거기에 따른 사업 아이템이 오히려 더 많아졌음에도 더 쉽더라고요. 연관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로 잡은 벙커 38.1의 사업은 총 3가지입니다. 한국 전쟁의 흔적 양양, 그리고 표고버섯 음식이 아니라 양양 산촌의 먹거리, 그리고 벙커라는 공간을 분단 단절의 상징이죠, 사실 벙커가. 근데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그 폐쇄성, 아까 발표에도 나왔던 그 폐쇄성의 의미가 안락함과 포근함으로 도취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지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벙커 팜 38.1에서 팜을 떼어내 버리고 벙커 38.1로 잡은 뒤에 저희는 다시 사업을 정의를 했습니다. 2019년 아까 보여드렸던 저 내용에서 2020년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치열했던 38선이 관통하는 양양, 양양의 위도 38.1, 한 야산에서 발견된 벙커, 분단의 흔적이었던 벙커, 이제는 양양의 먹거리, 문화를 만나는 만남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벙커 38.1. 막힌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고요. 흐름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힘이 선명해지더라고요. 방향성이 결정되자마자 그동안 공사를 계속 미뤄왔었고 뭐부터 해야 됐을지 몰랐던 벙커의 내 외부를 마구마구 꾸미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부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듬는 윤재상 대표님의 드릴질, 그리고 외부에 수도도 놓고 정화조도 심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공간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벙커는 총 40평 규모의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사 시설로 각각 용도가 있었겠죠. 굉장히 이제 기본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약간 머릿속에 지금부터 그 러브하우스의 주제곡이죠. 그런 음악을 상기를 시키시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입니다. 자, 머릿속에는 따라라라라 흐르십니다. 자, 이 공간을 아까 그렇게 벽돌을 쌓고 조금 다듬어서요. 공사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완성된 공간이고 군대 그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PX라고 지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단체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임대해드렸던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가족들이 가족들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락하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아이가 자고 있죠. 네, 증명됐습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공간이구나. 참고로 제 아내와 아이입니다. 제 아이를 직접 실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벙커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한국 전쟁 6.25죠. 그래서 그 전쟁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무기고 저 뒤에 배전반은 실제 벙커에 남아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요리도 표고버섯 강정, 표고버섯 과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게중심이 벙커로 바뀌자 벙커에 어울리는 음식에 표고버섯이 곁들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와 어떤 표고버섯 외에 지역에 있는 농산품들을 같이 엮어서 양양의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업 영역 중에 하나였던 여행 프로그램은 저희가 쿠팡과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에
각각의 아이템으로 파일럿 상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예상했었는데 저희는 뭐 아까 그 타이어도 파헤치면서 역경을 헤쳤던 팀이라 뭐 이 정도는 역경도 아닙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까 그 파헤쳤던 타이어 버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벙커에 집중하자. 이것도 소중한 흔적이고 자원으로 느껴졌고요. 일일이 쌓아서 지금 보시는 저 높이가 한 4m 정도 돼요. 일일이 쌓아서 거기에 흙을 메꿔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양양의 뭐 새만금 간척지구 같은 그런 그런 역할을 해주었죠. 일부는 내부의 그 인테리어 공간으로 또 훌륭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양양 지역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국내 여행으로 발길들이 많이 돌렸고요. 2위가 양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인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풍선 효과로 해외로 더 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았는데 좀 희망적인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코로나 이후에도 국내 여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좀 많은 것을 희망을 주게 하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 증가에 따른 기회와 이 기회를 잡기 위한 과제, 고질적인 지역 관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도 귀촌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발표와 사례 연구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답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이 관광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낸 게 이제 한 4, 5년 차 되어 가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최근 1년 사이에 벙커 38.1을 만들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지속 가능한 벙커 38.1의 방향성을 38.1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는 방향성은 뭐였냐면 바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체험이냐 특산품이냐 어떤 아이템에 되게 많이 매몰되어 있어요. 지역에 있는 많은 관광 상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나 비슷한 소재만 바뀌고 주제는 바뀌지 않은 비슷한 류의 상품들이 많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벙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양양의 벙커가 존재하는 그 양양의 존재 이유는 뭘까? 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상품 기획의 단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의 벙커의 그 존재 이유에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품, 그리고 이게 완벽한 상품은 없듯이 계속 이것을 고객들과 나누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벙커 38.1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잘못 샀다 해서 이거 지금도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꾸몄습니다. 잘 샀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션이자 비전은 이건데요. 저희가 한 것은 벙커의 가치를 발견한 거고, 저희가 할 일은 벙커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포럼 자리에 빠른 시일 내에 성공 사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긴 강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